15년에 상속전세인 경우에 원칙은 10년, 예외적으로 무신고, 부정해인, 거짓 누락 신고인 경우에는 15년 이렇게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도자산연구소 이현길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국세 부과 제척기간을 보려고 그래요. 제척기간 것도 유사한 제도가 소멸시효 제도가 있는데, 소멸시효 어차피 국세기본법에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멸시효를 준용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소멸시효하고 이 두 개가 다 공통적인 거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제척기간은 가장 중요한 게 법정기간이에요. 법으로 정한 기간입니다. 소멸시효는 법령에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렇게 소멸시효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법정기간이라기보다 항변사유로 많이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법정기간은 손을 못 대는 거죠. 근데 항변사유는 만일 소송이 걸리면 내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나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는 걸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렇게 가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 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이 되잖아요. 그죠? 변론주의가 적용된다는 것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을 판사가, 법관이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기간은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항변사유인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이걸 채택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 항변사유이기 때문에 시효이익이라고 그러죠. 시효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했으니까 채무자가 이익을 보잖아요.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요. 예, 포기가 가능하고 또 시효이익을 감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는 항변사유니까 포기할 수 있고, 이 소멸시효 자체가 채무자를 위한 거거든요. 거래 안정,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거기 때문에 감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불가해요. 연장하는 것은 이 소멸시효 제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법정기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죠. 감축도 안 되고 포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정 제척기간에는 없는 것이, 다시 또 이 항변사유다 보니까 이 소멸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습니다. 그죠? 예, 중단 정지가 있는데, 우리 세법상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은 독촉 있죠? 교부청구 있습니다. 그죠? 교부청구, 납부고지, 압류 등이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되게 됩니다. 중단이 되면 그때부터 새로 또 몇 년간 정해진 기간 동안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정지 같은 경우에는요, 납세를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액수가 많아서 분납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분납하는 경우, 또는 유예를 받았거나, 그죠? 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 정지가 되는데요. 예, 중단은 새로 시작하지만 정지는 예를 들어서 2년 정도 왔다가 요게 끝나고 나면 다시 똑같은데 다시 2년에서 계속 되는 거를 정지라고 그래요. 이런 게 소멸시효의 특징이고, 제척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죠? 여기 소멸시효에 비해서 중단이나 정지 같은 게 적용이 전혀 되질 않죠. 대신에 이제 법정기간인 이 제척기간은 어떤 게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제척기간은 기산점이 언제부터 제척기간이 시작되느냐를 두고 봤을 때는 권리가 발생했을 때부터예요. 권리 발생 시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통상적으로 법정기간이 제척기간은 민법상 형성권하고 친합니다. 행성권에 많이 있어요. 왜 행성권에 있느냐? 행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성권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뭐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든가 또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행성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요. 소멸시효는 청구권하고 친하죠. 청구권.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러면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1년 이후에 각규를 했으면 1년 이후부터 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청구권이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를 가지고 국세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를 내려고 그러면 일단 납세 의무가 발생이 돼야죠. 그죠? 그거를 납세 의무 성립이라고 그래요. 납세 의무 성립. 그러고 나서 납세 의무 성립이 되고 나면 납세 의무 확정이 되는 겁니다. 확정 절차를 거쳐요. 확정 절차를 거친 다음에 납부가 되면 소멸이 됩니다. 그죠? 소멸. 이렇게 이 세 단계를 항상 거쳐요.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은.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고 나면 이 사이에 국세 부과권이 발동이 돼요. 국세 부과권. 국세 부과권은요, 여기서 말하는 제척기간이 걸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민법에서 행성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행성권. 국세 부과권에서는 뭘 하느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서요. 그럼 국세 부과권은 뭘 하느냐 하면 과세 요건을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국세 부과권이 있어야 납세 의무가 성립됐으니까 세금이 얼마며 세율이 얼마고 공제를 얼마 받을 것이며 이런 걸 다 정하는 거죠. 국세 부과권의 힘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됩니다. 확정되면은 이제 세액이란다든가 기한이라든가 다 정해지는 거죠. 납부 기한이라든가 요 사이에서 뭐가 발생되느냐 하면 바로 국세 징수권이 발동됩니다. 이 국세 징수권이 민법상에 말하면 청구권하고 같은 거예요. 국세 부과권 행성권이죠. 그래서 제척기간에 관련되는 거고 국세 징수권은 납세 의무가 확정된 다음에 이제는 세금이 얼마니까 얼마를 내라. 그죠? 부과된 세액을 고지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징수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국세 징수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국세 징수권은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청구권 행사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국세 부과권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제척기간에 출발이 되는 거고 국세 징수권은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에 해당되니까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는 거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국세 제척기간 한번 볼게요. 소멸시효도 나중에 기간 같이 볼 겁니다. 국세 제척기간은 우선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5년입니다. 국세가 납세 의무가 성립돼서 확정이 돼서 내려고 그럴 때 국세 부과 기간은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이 5년이에요. 그런데 역외 거래인 경우에는 7년입니다. 여기는 뭔가요? 이런 거죠. 피상속인이 외국에 있는 재산을 국내에 있는 상속인이 받는다든가 또 피상속인, 상속인 또는 정여자와 승려가 다 한국에 있는데 그 재산이 외국에 있다든가 그래서 국제거래가 끼는 경우를 역외거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일반인 경우에 원칙은 5년인데 여기 예외적으로 항상 무신고가 나오죠. 무신고인 경우에는 5년이 아니고 7년이에요. 7년인데 역외거래인 경우에는 10년이에요. 10년이고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해요. 이건 역외거래인 경우는 15년이에요. 즉, 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5년만 지나면 국가에서 부과하지 않으면 안 돼도 되는 거죠. 5년인데 무신고인 경우에는 좀 더 엄하게 7년으로 하고 부정행위가 끼면 10년으로 합니다. 근데 부정행위를 하다 보면 가산세가 붙는 경우가 있잖아요. 입안에서 가산세가 붙는 경우 이 가산세에 대해서는
여기에 영내 따지지 않고 다 10년의 제척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이제 봐야 될 게 상속 증여세인 경우에는 여기랑 별도입니다. 상속 증여세. 상속 증여세는요, 원칙은 그냥 기본이 10년이에요. 10년. 그리고 예외적으로는 무신고, 그죠? 여기 있던 것처럼 무신고, 부정행위, 그 다음에 거짓 신고, 그 다음에 신고 누락, 예, 누락 신고. 이거 있죠. 그 상속 증여세에서 재산을 빠뜨리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다 누락 신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원래 내 거 맞는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빼버린 거, 이런 것도 다 거짓이나 허위나 누락 신고에 다 들어가는 거. 이런 경우에는 15년입니다. 15년에 상속 증여세인 경우에 원칙은 10년, 예외적으로 무신고, 부정행위, 거짓 누락 신고인 경우에는 15년 이렇게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특례. 예. 특례 부과 제척기간이라고 있어요. 특례 부과 제척기간은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평생 부과 제척기간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 이 10년, 15년 이거 다 적용이 안 돼요. 이거 적용도 안 됩니다.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상속 정려의 경우에 상속 정려 있음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특례가 있어요. 물론 부정행위, 무신고 이런 경우죠. 이 경우를 7가지 경우에는 상속이나 정려가 있었던 사실을 국세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요. 그럼 이거는 1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다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 중에 주로 이런 경우 뭐냐면은 외국에 아버지 땅이 있는 걸 내가 정해받았거나,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이나 건물이 또는 뭐 다른 자산들이 있는 거를 이렇게 바로 받았거나 찾아내기 어려운 거의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겨받으면 여기 다 해당이 돼요. 요거는 이제 그 상속세법하고 그 국세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 전에 명의신탁 공부했잖아요. 주식 가지고 임원한테 준 경우, 명의신탁 한 경우도 마지막 제7항에 딱 걸려 있습니다. 큰일이죠, 그죠? 그러면 안날로부터 1년 이내니까 정렬을 해놔놓고 나서 지금 18년 됐는데 지금부터 국세청이 알게 되면 안날부터 1년 이내에 또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을 생각해서 그런지 이 특례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항을 뒀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상속의 경우에 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두 번째는요, 정여자와 수정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여기는 왜 혼자입니까? 상속은? 비상속이 이미 돌아가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이 사망한 경우. 정여인 경우에 정여자와 수정자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걸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우리에 해당이 없죠. 그죠? 일반적으로. 세 번째는 조세포탈을 하게 된 그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이 50억 이하인 경우에는 50억 원 이하예요. 예,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특례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 15년 전, 20년 전에 명의신탁으로 뭐 3억, 5억 해놓은 거 관계없고요. 이 그 일반 상속 증여세에 이 누락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15년이 지나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인 경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고 오늘 뭐 핵심만 탁탁 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소멸시효 부분 이거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소멸시효 간단합니다. 소멸시효는요 5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5억
이사인 경우에는 10년. 그죠? 그리고 그 외에는 5년 이렇게 돼 있어요. 소멸시효 세액이. 예, 어떤 세금이든지 간에 소멸시효가 걸리는 거는 혹시 징수권익 발동을 할 때는 5억 이상 경우에는 10년, 그 외에 5억이 안 되는 경우에는 딱 5년으로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큰 차이점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각 기간도 설명드렸고, 특례 부과 제척기간도 설명을 드려서 크게 상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략 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